치아가 웃어야 인생도 즐겁다. 행복한 인생 설계를 도와주는 메디컬 힐링 코치 치의학 박사 문은수. 치과계가 인정하는 뛰어난 경력과 이력,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휴머니스트. 알기 쉬운 메디컬 상식과 뜨겁고 진솔한 인생 이야기. 건강한 100세, 행복한 100세를 위한 진정한 힐링 타임. 첫 번째 이야기, 건강한 치아, 행복한 인생. 100세 시대라 불리는 요즘, 건강한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의 당연한 바람인데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기 위한 첫 번째 필수 조건은 바로 건강한 치아. 그러나 지금 우리의 입속 세계는 냉정하고 가혹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디컬 정보, 자가진단법부터 예방법까지. 건강한 치아, 행복한 인생,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속을 들여다보는 남자 문은수입니다. 저는 앞으로 약 10회에 걸쳐서 여러분들의 치아 건강은 물론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보탬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비결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호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건강한 치아가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입은 우리 건강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렇죠? 네. 모든 먹거리들이 우리 입으로 들어와서요, 식도를 거쳐서 위장에서 흡수되고 그 다음에 대장 항문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 통로의 첫 번째 관문이 우리 치아, 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고 산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죠? 네. 그런데 말이죠, 치과인 저에게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가 하나 빠지게 되면 그를 받치고 있던 잇몸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가 없다는 것은 잇몸이 없다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실한 치아는 말이죠, 우리 전신건강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혹시 100번을 씹으면 독약도 중화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예, 동양에서는 일화 같은 것을 진양이라고 그러는데요. 오래 잘게 씹어서 침과 잘 흡수가 되면요,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입속에 있는 침, 이 타액이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런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예, 우리 타액은 말이죠, 먼저 제일 우리 치과와 관련이 있는 충치를 예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걸리기 싶어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듯이 암입니다. 암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들이 들어가시는데 노화 방지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살다 보니까 여러 희귀병이 많죠. 에이즈도 있고 뭐 C형 감염, 이런 것들을 또 검사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즘 면역력이 약해지는데 면역력 강화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건 다 있습니다. 그렇죠? 타액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온 관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타액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충치 예방은요, 우리가 침이 자꾸 씻어내죠. 그죠? 자꾸 씻어내고 또 우리가 음식 중에서는 강한 산도, 강한 알칼리도 우리가 막 먹는데 침이 이걸 중화시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아주 강산의 음료수를 마셔도 충치가 바로 생기지 않는 이유가 이 타액 때문이라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암입니다. 암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침 속에는 락토루베르 옥시다제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발암물질을 갖다가 그 효과를 갖다가 억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노화를 방지시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파로틴이라는 호르몬이 있어가지고요. 뼈나 우리 뼈, 나이 들면서 뼈가 중요하죠. 치아나 이런 발육이라든가 그런 영양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에이지라 이런 뭐 특별한 그거를 단 10분이면 말이죠. 정확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말씀드리면 치과에 무수히 오는데 이거 검사해달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좀 겁이 나서 그런가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면역력 강화에도 아주 탁월하다고 합니다. 면역 글로불린이라든가 알부민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해서 면역력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우리 침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래 씹으면 씹을수록 우리 건강에 침과 치아의 작용으로 인해서 건강이 아주 탁월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만복 중추를 자극을 해서 우리 다이어트에도 아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씹기만 잘 씹으시면 침이 여러분들 다이어트를 해줄 수 있다. 이런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잘 먹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건강한 치아가 있어야 되겠죠. 건강한 치아가 이렇게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기적인 검진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만 잘 닦이면 됐지 왜 치과에 정기검진이 필요하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만 잘 닦으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한 18만 명 정도의 환자를 봤는데요. 어느 사람도 이를 정확히 잘 닦는 분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특히 말이죠. 침이 나오는 구멍이 있는 요 뺨 쪽에 이하선이라고 합니다. 이하선 안쪽에 혀를 옆으로 대보면 압니다. 거기에서 침이 나는 구멍이 있고요. 설화선이라도 혀 밑에 앞쪽에 침이 나는 구멍이 2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침이 늘 끈적끈적하죠. 우리 입안에 침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 침이 나오는 자리는 아무리 여러분이 잘 닦아도 또 낍니다. 치석이 끼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닦는 사람도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치주가 안 좋은 이런 부분은 치아가 안 좋은 것은 이렇게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나도 모르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를 가시면 초창기에 다행히 여러분들이 가신다면 간단한 치료를 원상회복이 되겠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그걸 또 시기를 놓치면 이를 빼야 되는 아주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치아가 참 중요한데요. 보통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 치과에 와서 화소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를 흔들려서 치과에 와가지고 이를 빼게 되면 이는 깨끗해요. 이는 건강한데 이를 받치고 있는 잇몸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먹으려고 있는 뼈에 박혀 있어야 되는데 잇몸에 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안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치주질환이 무서운 병이라는 겁니다. 또 치주질환이 더 무서운 이유는요. 그냥 오늘 조금 흔들려서 치과 갔더니 빼라고 그래요. 이것은 소리 없이 옵니다. 조금 먹지에 우리 습자지에 먹물이 퍼지듯이 조금 오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흔들려 치과 갔더니 빼라고 그러는 겁니다. 당황스럽죠.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은 심각한 경우를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안 믿겨지는 실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재작년에 미국에서 이 20대 남성이 치통 때문에 사망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부분에서도 이 치통 때문에 질식사했다는 그런 여러 보고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우리 입안에 풍치, 염증이 생기면 그 주위에 있는 혈관에 말이죠. 염증이 되면 피가 나잖아요. 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는 거예요.
글로 박테리아가 균이 들어가서 온 장기와 근육 이런 쪽으로 가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염증이 목 쪽으로 하면요, 목의 부분에 붙게 돼서 질식사를 일으키고요, 뇌로 가면 뇌졸중이 오고요, 심장에 가서 심장 판막, 우리가 심장이 팍팍 뛰잖아요. 거기에 박테리아가 딱 붙으면 심장이 멈춰버려. 놀라운 일입니다. 혈관에 붙으면 뭐가 되죠? 동맥경화가 나타나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특히 치주지 안에 있는 산모 중에 있잖아요. 여기 여성 박정희 많이 계신데 조산할 율이 10배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 영국에서는요, 임신한 산모가 아이가 사산이 됐는데 알고 봤더니 잇몸에 있는 균이 돌다 태반을 통해서 아이한테 가서 아이가 사산됐다는 그런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잇몸 질환은 말이죠, 암 발생률을, 암을 더 많이 나게 할 수 있는 발생률을 14%에서 무려 75%까지, 경우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더 증가시킨다는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거예요. 저도 많이 겪어봤던 건데, 어디가 아픈데 어디를 가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치과에서는 저도 이거 순환기내과를 가야 되나, 아니면 어딜 가야 되나 좀 갑자기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꼭 치과에만 와서 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간단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을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 어떻게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예. 자가진단법은 간단하면 한 7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 남성 우리 박정희도 계신데 이게 보니까 사회생활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술도 좋아하실 것 같고 담배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양치시에 먼저 피가 난다. 이거 안 좋은 사인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잇몸이 아프다. 이것도 안 좋은 겁니다. 세 번째로 더 안 좋은, 치아가 흔들리거나 시리다. 사실 나이 들면 시린 게 있는데 그건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잇몸 때문에 시린 건지 이가 파여서 시린 건지는 구별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담배를 피운다. 주 2회 이상 술을 먹는다. 우리 남자 박원님께서는 일주일에 3번. 예, 벌써 하나가 찍혔습니다. 다섯 번째로 잇몸이 자주 붓거나 이물감이, 뻑뻑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연세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또 하나, 입냄새가 난다. 입냄새가 난다와 입냄새가 난다고 생각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느끼고, 7번째로 의사에게는 안 좋지만 임플란트를 시술한 적이 있다. 임플란트를 시술한 건 사실은 건강 치아가 무너지고 거기다 새로 심었기 때문에 관리를 특별히 더 해야 된다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많이들 해당이 되시나요? 네. 만약 여기서 5가지 이상 걸린다. 아, 여기는 다행히 없군요. 3가지 이상. 3가지 이상. 진실하지 않나? 예. 아마 이렇게 남녀 같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가 밝게 웃는 모습 보면 이에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3가지 이상, 2가지가 있다가도 위험물에 들어가니까 3가지 이상 있는 분들은 치과에 가셔서 정밀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해서 건강한 치아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칫솔을 몇 개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 사용하는 분. 3개 사용하는 분. 제 강의를 들었습니까? 아니, 예. 그리고 저번에 한번 강의했죠. 보통은 말이죠. 하나 갖고 사용하는데, 또는 아침에 하나, 점심에 하나 정도로 아침 걸 저녁에 쓰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권면해 드리는 것은
하루에 3개 이상 썼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물론 집에 그 살균 소독기가 있는 분들은 거기다 넣어서 소독하면 효과를 좀 볼 수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그게 없더라고요. 저희 집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 갖고 사용하면 아침에 사용한 것을 점심에 사용하고 또 점심에 사용하고 저녁에 사용한다면 물기가 제대로 마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세균이 전달되고 또 그 사이에 크게 증식이 됩니다. 세균들은 증식이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아주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네. 혹시 칫솔 2개를 더 못 사시겠다? 조용히 오세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답변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청일점으로 혼자 오셨는데 우리 남자 방청객께서는 궁금한 게 있으십니까? 예, 제가 평소에 이 잇몸이 안 좋습니다. 네. 그 약국에서 파는 잇몸 약을 먹을까 생각 중인데 예.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치과에 안 가시고 입문약을 먹는다? 일단은 치과는 겁이 나니까요. 네. 물론 효과가 좋습니다. 효과가 좋지 않으면 약이 팔리지 않죠. 그죠? 치과 약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증상만을 치료받기를 원하시는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그렇지 않죠? 네. 우리 입안에는 수억 마리의 균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 균들 중에 잇몸 속에 있는 균들은 더 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만 먹으면 우선 그 증상만을 완화시킵니다. 나온 줄 알아요. 근데 속은 남아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마스킹 효과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병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치료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선 그 잇몸 속에 있는 균을 철저하게 치료하는 치과 치료를 받은 후에 약을 드시면 효과를 더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이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네. 네.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이렇게 듣기로는요, 주위에서 듣기로는 스케일링을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스케일링을 하면 네. 치아가 약해지는 부분 그런 거는 없는지요? 궁금하거든요. 좋은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치과 의사 중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고 가장 많이 답해야 될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은 꼭 전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장열감이라든가 심한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이죠. 그만큼 내 잇몸이 망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케일링은요, 이에 붙어 있는 치태, 치석, 그리고 염증을 제거하는 것이지 이를 손상시키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제가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스케일링을 했는데 무척 아프다. 그런 분은 3개월에 한 번씩 서너 번을 치료를 받고 나면 잇몸이 다시 호전이 되니까 그때 가서는 아픈 것보다는 시원함을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오늘은 제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시골에서 자랐고요. 고등학교는 그때만 해도 대도시라고 하는 청주에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살다 보면 시골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집에서 농사일을 거두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부가 무척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청주로 나왔습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사실 하숙은 꿈도 못 꿨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을 하나 얻어서 자취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취를 할 때 9끼도 굶어보고요. 12끼도 한번 굶어봤습니다. 고생을 좀 했죠. 그래서 자취방 하나도 사실 혼자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15,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할 때 친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1년에 7명이 바뀌었습니다. 친구가. 왜 그랬을까요? 친구 7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유부를 낳은 거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함께 방을 쓰는 친구들이 대부분이 저처럼 가난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집이 가까운데도 그네들은 집에서 벗어나고 싶은 해방감 때문에 사춘기라 집에 부모님과 좀 다퉈서 또 제가 좀 공부를 꽤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같이 해서 공부 좀 해볼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저랑 같이 자취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한 친구들은 평소에는 좋습니다. 시험 때나 어려울 때가 되면 꼭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생각해 보세요. 집이 부유하기 때문에 집에서 공부만 하면 방 청소, 빨래, 밥, 과일 다 갖다 주고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공부만 하면 되는데 저랑 같이 자취를 하니까 밥도 해야 되고 빨래도 같이 해야 되고 그러니 자연히 그게 그 학생들에게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티격태격하게 그런 일이 자주 벌어졌습니다. 한 번은 그렇게 하다가 6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교회 가서 투정스러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한테 이런 시련 줍니까? C. 제 기도는 아주 직설적입니다. 근데 제 마음에 들리는 음성이요. 뭐라고 들리는지 아십니까? 그래, 친구랑 네가 10가지 할 일이 있다. 그 중에 네가 4을 했다고 하자. 친구가 3을 했다고 하자. 그럼 나머지 3은 누구의 잘못이냐는 겁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처음에는 승질나서 생각이 안 났는데 생각해보니까 물론 친구 잘못은 둘이 있습니다. 근데 내 잘못도 하나는 있더라 이겁니다. 그냥 승질이 안 풀렸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랬더니 네가 이 일을 하고 싶으면 인정을 받고 싶으면 둘이 일을 할 때는 잘 들으세요. 3분의 2를 일을 하라는 겁니다. 셋이 일을 한다면 반을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할 몫은 제가 생각도 안 하고 이 친구보다 내가 조금 손해본다 싶으면 승질이 확 나는 겁니다. 이 친구보다 내가 일을 조금 더 해서 그러면 이거 안 할 걸 괜히 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순간부터 예민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사에서.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이 3분의 2 법칙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좋은 친구가 왔는지 고등학교 3년 자취하는 동에 1학년 때 7명이 바뀌었는데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한 사람하고 했고요. 제 기억에는 지금 몇십 년 지났으니까 모르지만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싸움이 안 되는 거야. 내가 3분의 2를 일을 하니까 그 친구가 감을 잡고 그 친구가 또 열심히 하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날 이후로 이 법칙을 3분의 2 법칙이라고 하고 있고요. 귀찮은 일은 3분의 2를 일을 하자. 좋은 일은 3분의 2를 양보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하려고 했더니요. 사실은 핀잔보다는 칭찬 쪽에 서게 되고요. 실패보다는 성공 쪽에 서게 되고 저 언저리 가장자리보다는 중심에 서는 것을 많이 체험하고 느끼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 아름다운 그런 내일을 위해서 이 문은수가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힘든 일은 3분의 1을 누가? 내가 하고 좋은 일은 3분의 1을 어떻게? 내가 내어주는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실천한다면 그 복을 여러분이 다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에 큰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문은서가 확신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